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웨이브에 늦었지만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한국 대중문화 여행이란 제목의 글로벌 잡지 미르에 실린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이 영화로 인해서 한류가 확실하게 확장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세계적 신드롬은 그동안 북미와 유럽에서 10대 문화로 여겨졌던 K-팝이 이제는 10대 이하의 어린이와 그 부모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 영화의 넷플릭스 1위 역주행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는 팝드라는 제목의 K-팝과 서양팝 가수들의 콜라보 버라이어티 쇼가 방영 중인데, 이 쇼를 보다 보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K-팝은 세련되고 새롭다, 서양팝은 느리고 올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과연 우리의 시각에서만 느껴질까요? 아마도 전세계 이 쇼를 시청하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느낄 것이고, K-팝은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되었고 서양팝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글로벌 잡지 미르에 실린 이 기사를 보면 서양 패션 디자인으로서 그동안 한류에 대한 편견과 서양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는 선입견을 벗어던진 서양 패션 디자이너의 고백이 재밌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수년간 저는 한국 문화 열풍을 외면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용히 저항하며 말이죠. K-드라마, K-팝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견했지만 저는 그동안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면밀히 살피는 패션 디자인으로서 제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 문화 열풍은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상업화되고 너무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어 아이들과 함께 넷플릭스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차 안에서 다채로운 K-팝 노래를 듣고 마치 어린아이가 패션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색상 팔레트와 스타일 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화적 변화입니다. 아름다고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이지만 분명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나한테는 안 맞아 해서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로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처음 세계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 당시 지나치게 극적이고 중독성 강하며 솔직히 저속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 후 K-팝이 부상하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보이밴드와 사랑스러운 걸그룹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정교하게 안무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처럼 보여서 제가 예술에서 추구하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한국의 엄격한 미의 기준이 제게는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 수많은 성형수술, 완벽한 몸매에 대한 추구는 제가 믿는 가치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저는 스타일을 통해 자기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지 달성 불가능한 이상을 쫓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외과적으로 조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항상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권리를 지지해 왔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처럼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바뀌었어요. 몇 달 전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라는 곡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완전히 매료됐어요. 뮤직비디오는 시각적인 향연이었어요. 장난기 넘치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죠. 핑크와 블랙의 배색은 마치 그리스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세련된 K-팝 감성으로 재해석된 것 같았어요.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넌터스에 푹 빠져버렸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봤는데 나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보면서 중독성 있고 너무 달콤하고 말도 안 되게 재밌는 노래들을 따라 부르기도 했죠. 골든을 들어보시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완전히 푹 빠졌답니다. 이미 한국 드라마 전문가인 15살 딸아이가 저를 설득해서 같이 앉아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승낙했고 제 안에 무언가가 활짝 열리는 듯 했습니다. 순수함의 마법과 시각적인 디자인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서양 예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순수함과 부드러움이죠. 스토리는 예측 가능하고 심지어 진부하기까지 하지만 전달 방식은 너무나 진솔하고 감정적으로 열려 있어서 보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로서 저는 시각적인 것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스타일링, 무대 디자인, 색상, 동양과 서양, 전통과 미래가 융합된 스타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모든 장면이 마치 색조를 통해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컬러 그레이딩을 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모든 인상은 캐릭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미적 감각은 대담하고 디테일하며 상징성이 넘쳐납니다. 굳이 언어를 이해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패션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은 부드럽고 몽환적인 콘텐츠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역시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보세요. 폭력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주제는 로맨틱 K-드라마의 부드러운 매력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 즉 어둠, 압박, 완벽함에 대한 대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바로 그런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초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패션은 어떤가요? 디자이너로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학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패션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K-뷰티의 세계적인 성장이 이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K-스타일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오버사이즈 실루엣, 파스텔톤, 젠더 플루이드 스타일, 그리고 재치있는 레이어링의 부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패션은 우아함과 젊음, 드라마와 절제가 조화를 이룹니다. 이건 새로운 디자인 언어예요. 틀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를 위한 디자인이죠. 한국 패션에는 깊이 있는 민주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굳이 디자이너 브랜드가 없어도 멋을 낼 수 있죠. 옷차림, 색상 선택, 기분,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깊이 공감하는 가치관이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놓쳤을까요? 아마도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문화적 편견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반짝이는 것이 뭔가 텅 빈 것을 숨기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뛰어들어 지켜보고 듣고 관찰하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스토리텔링, 뛰어난 시각적 표현,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감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운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미의 기준에 순응해야 하는 압박,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신체, 예술의 상업성.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쁨, 재능, 색채, 그리고 창의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찰,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화면을 통해 느낀 감정적 솔직함이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의 저를 기억합니다. 저는 역시 빨간 머리였고 저 역시 달랐으며 다른 사람들이 잔인할 때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패션이 나를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적절한 옷을 찾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K-팝 데모넌터스에 나오는 소녀들이나 K-드라마의 조용한 주인공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색깔에서 자신감을, 디자인에서 안정감을, 개인적인 스타일에서 자유를 찾던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오늘날 한류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수줍어하면서도 강할 수 있는 세상이죠. 부끄러움이 초능력인 곳, 패션은 지위가 아닌 스토리텔링입니다. 마지막 생각으로 그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 패션, 드라마, 화면 속 가치관 등 어떤 것을 좋아하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파도가 아니라 주류입니다. 이는 이미 글로벌 미적 담론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디자인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저는 이 신선한 창의력의 유입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류에 늦게 합류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여기 있으니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혹자는 K-팝 데모넌터스가 일본 기업 소니가 제작했고 미국 넷플릭스가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치가 없으며 이 영화에 국뽕을 집어넣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고집센 서양 패션 디자이너가 한류에 항복했다는 노골적인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너무 높게 봐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위치를 너무 낮게 봐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화 수준은 딱 지금의 이 서양 패션 디자이너가 바라보는 위치까지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